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하베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짝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머님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네. 예, 제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쟁거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논쟁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교실 속에서 뭐 논쟁 수업을 한다 이럴 때 보통 디베이트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 내 주장 내가 가진 생각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내가 이기는 것을 어떻게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하브루타는 그 사람의 생각도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내 생각도 함께 내세우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제 그것에 더 목적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계속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하브루타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행복하게 아이들과 지내셨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담으신 걸 느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다행이에요. 네, 하브루타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지 궁금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순간에 있었을 때 그 사람마다 갖는 생각,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온도차가 있잖아요. 겪는 그렇죠. 온도차가 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브루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었냐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은 다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는 보통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 교사가 돼서 학급을 운영하고 이제 그 시간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많이 거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막 이렇게 예쁜 말로 막 다 가능할 것처럼 그런 네. 이상을 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아까 그 빠숑님이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 얘기를 하고 내 말 듣지 않거나 아이들이 그다음에 반항하는 아이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들의 어떤 그 센 네. 그런 것들, 에너지들.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고 굉장히 큰 이벤트를 저는 겪은 후에 이 하브루타를 만났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더 큰 행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었던 거구나. 내가 이기려고 했었던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내려놔주고 어떻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이 조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그게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눠주시러 지금 오셨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진짜 큰 팁을 하나 얻은 게 진짜 2개월간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과 그렇게 힘들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여야 되고 또 막 운동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니까 저 혼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도 많이 나고 근데 또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집중할 시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힘들었던 건가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도 많아지고 제가 할 일에 집중도 하기 어려워지고 하면서 가끔은 확 스트레스가 오면서 소리 지르는 저를 보면서 되게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여기 팁이 주어주신 게 물음표로 말해라. 정말 큰 팁이었고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수학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딱 쓴 예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딱 그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둘째 아이 키울 때는 거의 화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냈던 일을 그때 한번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좀 순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왜 이러지? 내 모습을 보니까 둘째 아이한테는 우리 은희 막 이렇게 하다가 첫째 아이만 보면 숙제했어?
이렇게 네. 하는 제 자신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말 자체가 내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좀 온화하게 말해보자.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겉으로라도 그렇게 표현을 바꿔보자 생각해서 숙제, 그러니까 되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숙제 했니?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다음에 신발끈을 잘 못 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발끈 똑바로 매라 이렇게 맨날 했었는데 신발끈 똑바로 맸니? 이렇게. 신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래? 네, 맞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신발 어떻게 신었는지 볼래? 이거 아니고? 그럼 안 돼요. 네. 그렇게. 근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제가 변해가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오늘 여기 43페이지에 보면은 네. 오랫동안 이렇게 하브루타 과정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리켄트 박사님이 쓰신 이제 논문을 보고서 정리를 이제 나름대로 쉬운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요. 저도 그것을 이제 보기가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6가지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청하기와 분명히 표현하기, 그다음에 궁금해하기와 집중하기, 그다음에 지지하기와 도전하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하브루타를 하면서 그래 맞아. 아이들이 하브루타 하는 순간은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모듬이나 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이제 그 옆에 들어가서 옆에서 이제 살짝 들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경청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제가 그 안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딱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오리켄트 박사님께서도 이거를 발견하셨구나. 어쨌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를 한다고 할 때 일단 말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말보다 그 이전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드리머님 말을 듣고 이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바로 경청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아이들과 하브루타를 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고 우리가 지키자 얘기했던 게 경청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청하기라는 거는 그냥 이제 경청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과 실천할 때는 얘들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게 경청이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머리로도 듣고 내 눈, 이렇게 로사님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내 몸도 이렇게 쏠려 있고 온 몸이 그분한테 그 앞 사람한테 쏠려 있는 것. 이제 그 상태를 아이들과 때론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사님께서도 경청하기와 이제 분명히 표현하기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표현하기라는 거는 내가 이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그 말은 이런 뜻이야? 네. 라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하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궁금해하기와 집중하는 기인데요. 우리가 마타 호세프라고 이제 그게 네 생각은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브루타를 할 때는 네 생각이 어떠니? 이거를 이제 습관화하는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반 학급에서 아침마다 이제 독서를 하고 10분 독서를 한다고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독서를 하고 그냥 책을 덮을 수도 있지만 얘들아 독서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 진정한 독서야.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서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 1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책 읽고 무슨 생각했니?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떨 것 같아?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아침마다 책을 읽고 짝한테 그 질문을 던져보자 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끝내요. 네. 근데 그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집중하기의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브르타는 너 이 책 제목이 뭐야? 하브르타 대화법이야. 누가 지었어? 정옥기 선생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브르타 대화법? 그래 하브르타가 뭔데?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 지지하기와 도전하기가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디베이트, 논쟁, 상대방의 의견을 누르고 내 의견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브르타는 함께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함께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거에 의미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하기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공감해 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공감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면서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또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전하기의 단계가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 하브르타에 이제 나타난다고 오리켄트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셨죠.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은 발표하는 애만 발표하고 말 잘하는 애만 발표하고 그러니까 좀 편중되잖아요. 그런 보통 제가 했던 수업 방식에 따르면 하는 애만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성적인 아이도 되게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실천하기 전에 제가 제 아이와 먼저 하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좋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도 넣긴 했는데, 제 첫째 아이는 조금 내성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어느 날 콩아, 너 근데 학교에 가서 1년 내내 한 번도 얘기 안 해보는 친구가 있어?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 콩이 같은 아이는 누군가 말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말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교실 속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말을 하고 싶은데 시키면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손 들어서 얘기하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브르타는 억지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둘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 방법이긴 한 거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는 애도 많지 않나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말씀 듣다 궁금해지는 게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막 들은 거는 많아서 이제 아이한테 막 접목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래서 뭐 질문하면 좋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유치원 갔다 오면 오늘은 뭐 어땠니? 뭐가 제일 재밌었니? 오늘은 뭐 뭘 먹었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아이 대답이 되게 좀 비협조적이에요. 재밌었어요. 맛있었어요. 맞아. 밥 먹었어요. 국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데 되게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아니 뭉뚱그려서 그냥 대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남자라서 그런지 남자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가끔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이어가기가. 맞아요. 남자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자아이들도 성향에 따라 그러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내가 하브르타를 한다고 아이한테 막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만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막 왜 처음에 뭐 할 때 되게 의욕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계속 질문을 했더니 애가 짜증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가 짜증을 내는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그 감정까지 이제 내가 받아들여 주는 그 단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 왜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따라주나 이렇게 저도 짜증이 나기도 했었지만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구나. 그럴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뒤에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억지로 막 하브루타를 하려고 했다가 애가 네. 엄마 나 이거 해야 되거든. 네, 이런 예도 이제 싫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네, 있는데 동영상 보고 있는데 거예요. 우리 오빠 보고 있는데 자꾸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네. 멈춤도 필요하고 예, 내가 아이를 짜증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고하면서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의 모델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예. 그러니까는 질문만 던지면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얘들아 선생님이랑 드리머랑 이렇게 둘이 네.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과정 자체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되네요. 밥상 역시 들어보신 게 많은. 듣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네, 맞아요. 예. 대화를 모범을 보여주는 것,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네. 필요하더라고요.